이번에는 이제 2021년 8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와 중과세율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부터 강의할, 오늘과 내일 강의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화면을 보고 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빠짐없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꼼꼼하게 읽어봐 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거 내용은 제가 한 3주 동안 이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문의 거치고 또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 시행령 등을 조사해서 오늘 강의하게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법 조문부터 하나 꼼꼼하게 여러분한테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게 제 오늘 의무라, 오늘 방송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숙지하고 있다가 꼭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거라든가 부동산 세무사가 쓴 부동산 책들 보면 오류 부분이 상당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2018년 8월 10일 달라지는 취득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율과 기본적인 취득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율은 어떤가?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아까 같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만 중과가 되고 조정대상 밖에서는 중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하고 이제 3주택자 이상은 중과가 되고, 또 조정대상 밖에서는 3주택자와 4주택 이상에게 중과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020년 8월 10일부터 취득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에서 3%가 적용이 되죠. 이런 거는 일시적 2주택까지도 포함됩니다.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1가구 2주택자가 조정된 1가구 2주택자는 8%가 됩니다. 여기에 교육세가 부과되니까 8.4%가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국민주택 초과한다면 9%가 됩니다. 왜냐면 농특세가 0.6%가 포함이 되죠. 여기는 이제 교육세가 0.4%, 여기는 이제 0.4에다가 이제 교육세 0.6% 해가지고 이 8%에다가 1%가 추가되니까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1가구 3주택자일 경우는 12%고 여기에 0.4%가 교육세가 풀어가니까 12.4%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될 때는 13.4%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특세가 1%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숙지 안 해도 다음 시간에 지금 바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대상 지역 밖에서는 8월 10일부터 취득분에서 1가구 1주택자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죠. 1에서 3%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1가구 3주택자는 이 8%에다 교육세까지 합쳐서 8.4%가 되고, 1가구 4주택 이상으로는 12%에다가 교육세 0.6%, 농특세 0.6% 해가지고 13.4%가 되는 거죠. 이거는 8.4, 요거는 이제 8.4고, 요거는 13.4%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양도세는 조정대상 지역에 100채를 가지고도 중과되지 않는데, 취득세는 이렇게 이제 3주택, 4주택 중과가 된다는 거.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 3주택이 중과된다는 거. 이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12%가 고정이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12.4%가 되죠. 왜냐면 기본 표준세율 12%에다가 0.4%가 되는 거죠. 국민주택이 초과가 될 때는 취득세 12%와 교육세, 농수세 1%가 합치니까 13.4%가 된다. 이는 지방세법 13조 2 법인이 주택 취득 등의 중과에 따라서 5년 미만 된 법인이든 5년 이상 된 법인이든 무조건 12.4%다. 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되면 13.4%만 적용된다.
그러나 5년 이상 된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은 주택가가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4.6%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등록세 3배 중과 규정이 있지만 그 중에 높은 세율을 납부하게 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다가 또 어떤 세무사 같은 경우 여기다 등록세 3배 중과가 있다고 그것까지 세가해서 계산한 세법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이죠. 자, 위에 1, 2, 3에서 취득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취득세는 과거에 구취득세 더하기 9, 과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요게 통합된 겁니다. 통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득세에 중과가 있다면 요 구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중과가 이루어지고 구취득세에 농수세까지 부과가 되는 거죠. 5년 미만 법인이 살 때는 이 등록세 3배 중과가 있는 이런 규정은 요게 적용이 돼서 12.4%, 13.4%가 적용이 되면 이거는 적용을 하지 않는 데는 이러한 지방세법하고 지방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서 통합취득세가 표준세율이 4%지만 농수세를 계산할 때는 예 취득세액이 10%,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취득세의 표준세율 2%, 즉 4%에서 2%는 등록세, 2%는 취득세가 되는 거죠. 여기 구조다. 그래서 교육세 역시 예 등록세액이 20%가 된다. 따라서 취득세액의 20%, 구등록세 20%와 농어촌 특별부세 구취득세 10%를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납부를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납부를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중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정부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지방세는 등록세에 20%를 부과하는 거라 요거는 그대로 0.4%가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농어촌 특별공사는 취득세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10%를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부과하고 거기에 또 중과가 되니까 지방세 취득세 규정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2주택일 경우는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인 4%. 그래가지고 8%가 되는 겁니다. 8%가. 요건 여러분이 이제 위에 거는 좀 제가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 대상 지역인 2주택일 때는 표준세율 4%, 중과 기준세율, 왜냐면 구취득세 2%의 2배, 4%. 그러니까 요거 4%하고 요거 4%에서 8%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0.4%가 되니까 8.4%가 되는 거죠. 그 국민주택 초과될 때는 여기 8.4%에다가 농어촌 특별공세가 얼마냐면 취득세액의 2%에 또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요 2%의 2배니까 이 4%가 되는 거죠. 합치니까 요게 6%가 됩니다. 요게 여기 6%에 10%가 취득세가 되니까 0.6%가 되다 보니까 8.4에서 0.6이 9%가 되는 거죠. 9%가 국민주택이 총화될 때는 이렇게 된다. 9%가 된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할 때는 8.4%, 국민주택 초과할 때는 그 2주택일 때는 9%가 된다. 그러나 3주택일 때는 표준세율 4%에다가 이거의 2배를 합쳐서 총 12%가 된다. 4%에다가 이거의 4배가 되니까 8%가 되죠? 8%. 그러니까 8% 하니까 12%가 된다. 여기다가 취득세 표준세율 2%니까 여기에 3주택자일 경우 중과세율 2에 또 4배가 되니까 10%. 여기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1이 해당이 되니까 13.4%가 된다는 거예요. 13.4%가. 13.4%가 된다. 그래서 농수세는 1가구 2주택자는 농수세는 0.2, 2주택일 경우는 0.6, 3주택일 때는 1%에
농토세가 된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12.4%가 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때는 13.4%의 농토세가 부과된다. 3주택자일 때. 2주택일 때는 이제 8.4, 9% 이렇게 되죠. 그러나 취득세율이 중과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취득세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면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택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은 미분양권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취득한 취득 또는 국가 등록 문화재 또는 농어촌 또는 공공사업자 이런 등등의 또는 사원년 주택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 등등이죠. 이런 게 되고 재개발 사업에서 부지를 위한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그리고 대체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상속주택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매매할 때는 2.8%만 적용되고 이런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 일시적 2주택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이런 경우는 다주택 추가 취득에서 중과 배제된다. 또는 장기 임대 주택이 취득세 감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어저께 보니까 제 김동희 부산모죠.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에 보니까 이런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진리가 왔더라고요. 일시적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하고 조정대상 밖에서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종전의 주택이 있다. 그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366일 이후에 새로운 신기주택을 취득해야죠. 그 새로운 조정대상 밖에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주택을 2년 보유하고 매각하면 신기주택은 없는 거로, 이건 없는 거로 보고 비과세 하는 거죠. 그러나 조정대상 내에서는 361, 6일 이후에 취득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신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조주택을 팔고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입주해야 되죠. 이것도 여기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서 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을 잘 활용만 해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실전에서 일시적 2주택을 잘 활용해서 하고 그리고 세금이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개인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그 다음에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절세 효과가 있지 않나. 왜냐면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팔 때는 70%, 1년 이상에 팔 때는 60%, 그 다음에 2년 이상에 6에서 45%지만 거기에 2주택 같은 경우는 20%, 3주택에는 30% 중과가 있다 보니까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죠. 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법인세 10%와 2억까지는 그리고 그 주택 양조 타익에 대한 중과 법인세 10%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0%에서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이 20% 중과되죠. 그렇다고 해도 기본 법인세 10%와 중과 20%가 하기 때문에 30% 거기에 지방소득세 즉 주민세죠. 주민세 10% 합치면은 한 33%밖에 안 되죠. 그건 바로 샀다 바로 팔아도 그것만 냈기 때문에 세금이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